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대화가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할 방침인데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전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요즘 가상현실, VR을 활용한 영화나 음악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VR의 활용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이제 VR 안경을 쓰고 대중문화를 즐기는 일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일산의 산부인과에서 난 화재는 조사 결과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선제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7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이 한국과 일본의 국장급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만인데요. 우리 대표단은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지만 일본과의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오늘 열리는 제7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측 대표단이 일본 도쿄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국장급 대화인 수출 정책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에 열린 이후 3년 만인데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양국의 현재 수출 관리 제도와 운영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이해를 증진해서 수출 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국 대표단은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수출 통제 시스템, 양국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의제를 정했습니다. 대표단은 일본이 문제점을 제기한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 충분한 대화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화 전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6일 일본도 문제점이 해소되고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個別に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まずは体制、そしてまた情勢、動きなどを話し合う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완화나 철회와 같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오는 24일 양국 정상이 만나는 회의에서 긍정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시작된 만큼 실무진 차원에서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이번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의 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한국의 일본 수출보다 2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자료를 보면 올해 7월에서 10월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한 금액은 1조 6,433억 엔, 150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한 금액은 101억 9천만 달러에서 94억 8천만 달러로 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한 이후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는 지난 8월 첫 수출 허가가 났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지난 9월 말 수출 허가 승인이 났고 액체 불화수소인 불산액은 지난달에 허가가 났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기업과 정부가 규제 품목 국산화에 착수하고 대체 수입처를 찾는 노력을 하면서 일본의 수출 허가 지연으로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AI 전문 인력이 부족해 규제 완화와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경련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AI 관련 연구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보니 우리나라 AI 인재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 일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의 AI 인재 경쟁력을 10으로 볼 때 한국 경쟁력 수준은 5.2, 일본 6, 중국은 8.1로 평가됐습니다. 또 AI 인력 부족률은 평균 60.6%로 필요 인력 10명 가운데 4명밖에 충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인력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실무형 기술 인력 부족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선진국 수준의 연봉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AI 인재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 인프라 확대라는 대답이 37%로 가장 많았고 규제 완화가 21%, 인재 육성 제도적 지원이 13%를 기록했습니다. 네, 요즘 대중문화계에서 가상현실, VR을 활용해 작품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음악계에서 간간히 VR을 활용한 데 이어 아예 VR로만 제작된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평범한 무대에서 진행되는 마마무의 공연. 가상현실, VR로 제작해봤습니다. 무대를 360도 위아래로 보여줍니다. 한꺼번에 전 방향을 촬영할 수 있는 특수 카메라로 제작한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얘를 좀 감싸줘요. 보는 사람을 감싸줘요. VR 앨범과 함께 제공되는 특수 안경, HMD를 이용하면 공연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는 음악에서 보고 듣는 음악으로 진화를 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음악의 시대가 열렸다. VR로 제작된 뮤지컬 영화 안나 마리, 곧 2편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360도 VR과 공간 오디오 기술을 적용해서 공연을 보다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VR은 그동안 여러 영화에서 조금씩 활용해왔습니다. 배우가 직접 특수 카메라가 달린 헬멧을 쓰고 촬영해 관객에게 풍부한 영상을 보여줬고 우리나라에서는 4DX가 결합된 VR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VR의 활용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이제 VR 안경을 쓰고 대중문화를 즐기는 일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도 함께 알선해주는 타다 서비스를 놓고 위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당 주도로 타다의 운전기사 알선 요건을 구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타다는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위치로 차량을 호출하는 모빌리티, 이른바 차량 공유 서비스. 정부와 택시업계 그리고 신생업체 사이 갈등의 기폭제가 된 건 타다 서비스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때에는 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이 규정을 근거로 차량에다 운전기사를 붙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운전자 알선은 사실상 택시 영업이라면서 이재용 대표 등을 기소했고 모바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송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릴 때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됐고 타다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택시처럼 7천만 원 안팎의 면허값과 면허수 제한 등의 부담을 하는 상황에서 남는 장사를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타다가 새로운 법 체계로 들어와 위법성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새로운 제도의 문이 열리면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고 또 기존의 택시 사업과의 상생을 통해서 갈등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한결같이 신생 사업자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객운송 분야에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신산업과 국민들의 중요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스타트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훨씬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등장하는 환경에서 결국 해법은 상생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앞으로 타다 외에도 수많은 이제 부분에서 신경제와 국영제가 맞부딪힐 거고 그때마다 지금과 같이 가만히 있다가 양쪽 눈치 보고
이 어떤 기계적 중립을 하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상생에 대해 우여곡절 끝에 모바일 기반 운송 서비스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이 마련됐지만 택시업계와의 상생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의 불씨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약 200개국이 모여 불타는 지구를 구하는 해법을 논의한 기후변화협약총회가 진통 끝에 폐막했습니다. 일정을 이틀이나 연장해 마라톤 대발을 이어갔지만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일정을 이틀 연장했지만 국제 탄소시장 이행 규칙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거래 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이중 사용 방지 방안 등을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 판매국과 구매국 간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Evidentemente, es triste no haber podido llegar al acuerdo final. Estuvimos tan cerca, pero agradezco todos los esfuerzos y las largas horas por tratar de alcanzarlo. 196개국 대표들은 다만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금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주일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안의 결정은 내년 영국 글래스고 총회로 넘어갔습니다. And we are leaving here from today with the hope that at Glasgow we will be able to, achieve some of the compromises that countries need so badly. 이번 총회는 당초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필요한 이행 규칙들을 완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한국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P4G 정상회의를 알리고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의지를 밝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14일) 오전 일산의 대형 산부인과에서 난 화재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스프링클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층에서 치솟은 시꺼먼 연기가 8층짜리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대형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불로 수술실에서 대기하던 임신부를 포함해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신생아와 산모 등 90여 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1차 감식 결과 불은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부에 노출된 배관의 동파를 막기 위해 열선을 설치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1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현재 차량 2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필로티 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이 난 주차장의 경우 규모가 작아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이고 수십 명의 산모가 입원한 병원인데도 여전히 화재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던 셈입니다. 역시 필로티 구조인 건물 1층 천장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스프링클러가 없는 상태에서 불이 나 49명이 목숨을 잃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형 참사가 일어난 뒤에야 뒤늦게 소방 기준을 강화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 개폐 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과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화재 위험성이 큰 소규모 다중 이용업소의 경우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쯤 공포 시행됩니다.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는 통풍은 극심한 통증과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 통풍은 완치되지 않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엔 조절이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통풍은 혈액 속의 요산의 수치가 높을 때 요산이 뾰족한 바늘처럼 생긴 결정을 만들어 관절과 신체 조직에 쌓이면서 관절염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통풍 환자는 망치로 맞은 것 같거나 뼈를 부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증 말도 못해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 오게 되면요 금방 붓고 그래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해. 통풍은 서구식 식습관과 음주로 인해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풍은 갑작스럽게 생기며 첫날 하루 동안 가장 아프고 1주에서 2주에 걸쳐 통증과 부종이 호전되는데 이때 완치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1년 이내 한 61%, 한 2년이 지나면 78% 환자들이 재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통풍이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염증이 가라앉은 상태라서 이 치료를 꾸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통풍이 완치되지 않아 평생 고생하고 결국 합병증으로 숨지는 어려운 질병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사용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조절하는 만성 질환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1, 2주 내에 그런 급성기 치료는 끝나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이 요산, 고요산 혈증에서 요산을 떨어뜨리는 요산 저하제를 쓰게 됩니다. 통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통풍의 경우 약물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체중 감량, 절주는 통풍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맥주는 혈액 내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고 배출을 어렵게 해 통풍 환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피부염 완화 기능이라는 표현이 빠지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표현에 아토피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표현은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변경됩니다. 개정안은 다만 탈모와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은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약 50년 만에 주 서식지인 광릉숲이 아닌 춘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장수하늘소 애벌레가 성충이 됐습니다. 국립과천과학원은 지난 8월 춘천에서 발견된 암컷과 수컷 애벌레가 암수 성충으로 탈바꿈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천과학관은 내년 1월까지 성충이 된 암소의 짝짓기를 유도해 다량의 알을 얻어 대량 증식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곤충 가운데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장수하늘소는 지구온난화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 위기종이 됐습니다. 네, 2019년이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한 해를 정리하는 기사나 콘텐츠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는 5G나 폴더블폰 등 올 한 해 가장 핫했던 IT 이슈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오후에 확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